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오늘 이제 11월 15일에 마감된 시황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 시황과 별개로 뭐 중장기 전망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 11월 5일 날 미국에서 이제 대선 투표가 있었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11월 5일부터 시장이 이제 트럼프가 시장을 부양을 트럼프의 정책이 결국 이제 시장을 부양할 거다. 그런 기대가 이제 나오면서 이른바 이제 트럼프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이제 부정적인 효과, 그런데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트럼프의 귀환이 불러온 역설, 오히려 대세 하락을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제를 갖고 오늘 좀 중장기 시황 전망 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은 목요일 장 마감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됐었는데요. 차트 추세는 뭐 3대 지수가 전부 상승 추세였었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이제 하락 추세였었는데 이날 이제 장 마감 결과로 보니까 다른 거는 변화가 없는데 이제 나스닥이 이제 중립 추세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차트 추세는 상당히 중요한 추세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기존의 뭐 이 단기 추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종합 추세는 뭐 하락 추세로 이미 10월 31일 날 바뀌었고 그 이후에 뭐 계속 하락 추세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차트 추세는 계속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가 이제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먼저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었고 다른 지수는 그나마 이제 계속 이제 상승 추세를 지키다가 이제 나스닥이 이제 중립 추세로 바뀌었고요. S&P 500도 이제 조그만 여기서 뭐 10포인트 정도만 하락을 해도 바로 이제 중립 추세로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기유한이 불러온 오히려 역설이 작용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어쨌든 이제 트럼프의 이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관세 정책하고 감세 정책.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역 쪽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는 중국에는 아예 팔지 말아라. 그런 이제 정책을 이제 시행할 거라는 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지수는 뭐 6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던 주말장부터 금요일부터 이날 금요일까지 6일 연속 하락을 하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만 뭐 하락률이 뭐 그건 한 10% 가까이 10%까지는 아니겠네요. 이게 얼마가 하락을 했냐면은 6일 연속 하락을 해갖고 요게 거의 근 10% 가까이 하락을 했네요. 9.7%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미 뭐 그 반도체 지수 경우는 이제 6일 연속 하락을 했고 그 전에 이미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었고 이제 하락 추세가 뭐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그 반도체는 이미 조정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 주 수요일장에서 그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했죠.
어쨌든 이제 그 FRB에서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제 고용 지표하고 인플레 지표 두 가지를 이제 지표를 이제 주목을 하면서 뭐 금리 정책이라든지 뭐 그런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미 최근에 어쨌든 이제 트럼프 정책까지 이제 변화될 이제 가능성까지를 이제 고려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었는데 트럼프 정책이 시행이 되면은 물가 잡는 거는 더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를 이제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그동안 사실은 이제 뭐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을 해 오다가 5.5%까지 이제 금리 인상을 했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립금리로 최소한 이제 중립금리로까지는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트럼프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면 이제 그 인플레를 다시 또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제 제동이 걸리게 되고요. 금리 인하가 이제 제동이 걸리면은 결국은 이제 경제가 이게 이제 너무 고금리가 이제 장기화되면은 결국 경제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경제 침체가 올 수가 있고 경제 침체가 오면은 이제 뭐 고용 지표도 당연히 이제 나빠질 거고 이미 고용 지표는 뭐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었죠. 실업률이 이제 4%대를 훌쩍 넘긴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어쨌든 이제 침체할 가능성 뭐 ISM 제조업 지수는 계속 뭐 50 이하에서 계속 놀고 있고 그런 이제 상황인데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제 경제가 좀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일부 지표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었는데 요 인플레가 이제 잡히지 않으면은 새로운 또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고 경제 침체가 오면은 결국은 또 금리를 이제 인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침체가 오면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주가는 가속도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요 이제 지표를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주가 고점하고 이제 금리 고점. 요거는 이제 좌측 요 좌측은 이제 주가 고점이고 요거는 이제 금리 고점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0년 경우는 이제 주가 고점은 이제 다우는 1월 달에 나스닥은 이제 3월 달에 주가 고점을 찍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고점은 이제 5월 달에 이제 금리가 이제 고점 찍어갖고 이 다우 고점하고 이제 비교하면 한 84일 정도 주가 고점이 이제 먼저 왔다는 얘기인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주가 고점은 금리 고점보다 약간 늦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2006년도 금리 고점을 찍고 주가는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 이제 그해 다음에 10월 달. 그래서 무려 321일 금리 고점과 다우 고점과의 차이가 321일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경우에는 금리 고점하고 이제 주가 고점하고 288일 차이가 있었고 요번에는 제가 왜 계속 10월 말 11월 초 정도가 주가 고점이 올 수 있다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요 사실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제 주가 고점 찍은 게 이제 11월 11일인데요. 그러면 이제 작년 7월 26일 날 이제 금리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일수 차이가 327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 321일을 적용을 하면은 10월 말 정도에 이제 주가 고점이 나왔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이제 대선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게 약간 좀 늦춰진 게 아니냐. 그래서 이미 요 금리 고점하고 이제 주가 고점이 이제 같이 오는 요 속성에 이제 비춰보면은
이미 이제 주가 고점은 여기서 이제 형성됐을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는 거고, 더구나 이제 그게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가 이미 고점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게 7월 달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11월 달이 아니라. 그 고점에서 이미 18%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거, 이거를 고려를 하면은 이미 반도체는 이미 고점 찍고 이제 대세가 이제 하락으로 이미 전환됐을 가능성을 이제 높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떤 이제 이 주가 고점에 이제 전조를 알리는 그런 신호일 가능성도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정권은 잡았지만은 이게 어쩌면은 경제 침체를 불러오고, 지금 뭐 당장 뭐 감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금방 감세를 하면 뭐 일단 뭐 기업 실적이 이제 순이익이 이제 증가하고 뭐 이러면서 주가가 이제 좋아질 것 같지만은, 이미 뭐 반도체에서 이제 보여줬듯이 그런 무리한 이제 정책 시행 결과로 반도체의 경우는 이제 이 실적이 이제 꺾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게 늦어도 이제 내년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니까 내년 1분기에는 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이제 꺾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이미 주가에 이제 투영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이제 재선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의 그 친기업 정책, 대대적인 이제 관세 인상과 감세 정책, 그거로 인해서 이게 뭐 친기업 정책인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게 경제 침체를 불러오고, 경제 침체를 불러오면 이제 금리 인하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FRB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경제 침체기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게 주가를 또 가속적으로 이제 하락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역대로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 기간이 주가가 항상 하락기였다는 거.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구간은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구간은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가장 뭐 많이 올랐던 구간이 지금 최근 요 구간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저점 찍을 때 주가 저점에서 요번에 이제 주가 고점까지 그 다우 지수가 무려 138%가 올랐고요. 나스닥은 181%, S&P도 168%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요 상승은 뭐 훨씬 더 많이 올랐지만은, 요번에도 뭐 그 못지않게 이제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역대 이제 세 번의 큰 조정이 있었는데요. 2000년 이후에 다우지수의 경우는 뭐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2000년부터 이제 2002년 10월 9일까지의 그 하락 기간에 다우지수는 37.8%가 떨어졌고, 두 번째 하락이 여기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때죠. 07년 10월 9일부터 09년 3월 9일까지 1년 한 5개월 동안에 53.7%가 떨어졌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급히 이제 그 단기간 내에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뭐 한 달 만에 37%가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42% 정도가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요번 고점에서 요 44,293에서 42%가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은 24,80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나스닥 경우는 이제 하락률이 좀 더 크거든요, 이게. 나스닥 경우는 이제 8,5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S&P 500 경우는 이제 46%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떨어졌는데 세 번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제 3,100대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 이제 하락폭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나스닥이 뭐 10,000포인트가 떨어질 수가 있고 다우가 이제 19,000 한 500포인트 그리고 이제 S&P가 한 2,900포인트 정도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과거의 그 평균치 개념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이 정도까지도 이제 하락할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때 당시 이제 금리 수준하고 이제 결합해서 금리가 결국 이제 적점을 찍을 때 이 경제 침체가 오면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 저점은 이제 빨리 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천천히 진행이 되면 주가 저점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금리 저점에서는 어쨌든 이제 주가도 저점을 찍기 때문에 금리 저점 찍을 때 이때부터는 이제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야 될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제 금리 고점 이후에 이제 주가 하락이 이제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급하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일단 당분간 어쨌든 주가가 이제 하락기로 이제 접어드는 구간에 들어가면은 철저하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물론 이제 개별 종목에서는 뭐 아무리 하락기라도 이제 상승 종목이 나타나겠지만은 그거하고 별개로 대부분 주식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 하락기에 들어가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제 기술주는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이제 기술주는 그동안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더 많이 떨어지고 적게 올라간 이제 가치주라든지 배당주 이런 거는 뭐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건 좀 적게 떨어지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정도지 대부분 주식은 이제 하락한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트럼프 기관이 불러온 역설이라는 이제 주제를 갖고 이게 어쩌면 이제 대세 하락의 단초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주제를 갖고 이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이제 요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